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제 깊은 시각으로 스페셜리스트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이제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시장의 트렌드 보면서 전략 세우는 코너로 준비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그죠? 계속 극강의 변동성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고민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모두의 이제 우리가 이 자산 가치로 PBR 얘기하면서 매수의 기회이냐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얘기하겠지만 그것부터 여쭤보면 지금이 어떤 매수의 기회 구간이 됩니까? 아니면 적어도 지금은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주가 수준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과거의 북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0.83, 0.85배가 어느 수준으로 왔다고 느끼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 종가 기준이 아마도 0.8385 어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수준이면은 그 과거 한 5년간의 그 저점 주식 시장이 바닥이라고 얘기한 네. 저점에 많은 경우에 이 정도에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네. 본다면은 오늘같이 빠질 때는 일단 저점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우리가 90 이렇게 빠진 거, 지금보다도 한 100포인트 더 빠졌는 공포가 났을 때, 네. 그때가 아마도 0.75 정도니까 흡사, 브렉시트나 유럽 재정 위기와 같이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시는 8년, 10몇 년 전의 위기 상황이었을 때, 약간 시스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2,300 이하도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 지금 그게 아니라고 보면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 빠진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트럼프 푸시라는 행동을 어저께 하기 전까지는 그런 공포가 왔던 거니까 네, 네. 결론은 트럼프 푸시 없이 네, 알겠습니다. 9개월 유예됐는데 만약에 그 우리 상호간사 90일 유예됐잖아요. 90일 유예된 것이 다시 시행된다는 예. 가능성을 열어둔다면은 주식은 다시 한번 2,200, 300을 터치할 가능성을 배제는 못해요. 예. 이게 트럼프 푸시 도로 안보탑이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 그럼 이제 못하죠. 트럼프 얘기로 할게요. 제가 뭐 처음부터 질문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매수해도 되냐 아니면 위험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얘기부터 90일 유예한 것들이 결국 이제 큰 문제를 넘어간 것이냐 남아있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냐 그 영향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가 흐름도 체크해 주시고요. 네. 트럼프 푸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쫄았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그거를 알았다. 트럼프가 뭐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쫄아서 트럼프 풋을 보인 거잖아요. 그럼 거길 더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 트럼프 풋을 트리거하는 거를 중국이 알았고 원래 알고 있는 계획대로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트럼프 관세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내고를 잘하려면은 다른 나라하고 내고하는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숨통을 트인 거죠. 각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 다시 2,200, 300 가는 거고 그게 생기지 않으면은 아마 엊그저께 2,200대 갔던 것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엊그저께 바닥이었던 것이 트럼프 푸시 있기 전에 바닥이었는데 그게 되돌리지 않는 한 그 레벨로 다시 가기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레벨에서 어저께 많이 올라가고 오늘 그거에 한 30%, 20% 조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도 그러면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면 뭐 워낙 극강 하루에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6% 빠져, 6% 빠져, 12% 올라, 5% 빠져 이래가지고요. 극강의 변동성인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다음 주 전망들을 좀 해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이번 주보다는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얼마 전에 4,940까지 장중에 갔어요.
어저께 5,300 얼마, 5,200인데 S&P? S&P 네네. 기준으로 모든 게 S&P 기준 얘기합니다. 4,940 갔을 때가 미국이 과거 10년 평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그걸 트리거할 때 국채 수익이 높아지면서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액션을 보였던 거거든요. 사실 미국의 밸류가 요즘 사실은 전체적으로 높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평균 이하로 내려가면 4,900가 붕괴되고 국채 수는 계속 올라가면은 트럼프가 얘기한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용두사미가 되거나 아니면 그거는 모르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트리거가 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제는 엊그저께 12% 올라가다가 오늘 뭐 6% 빠지고 하고 반토막 40% 되고 했는데 그 정도의 집채만한 그 웨이브는 잦아들 겁니다. 하지만은 뭐 3%, 2%, 4%는 계속 네. 되는데 엊그저께 오늘 있었던 그 정도는 아니다. 왜? 진짜 미국과 중국하고 완전한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네. 대화의 여지를 살려두려는 노력 내지는 말들, 언사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이 총격이나 이 웨이브는 분명히 낮아지는 국면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이다. 이번에 극강의 변동성 이전이라고 하면 미국의 지수가 2%, 3% 움직이는 거는 엄청난 변동성이고 사실 우리가 급등락작인데 지금은 워낙 높은 레벨을 봐서요. 지금 말씀하신 2, 3% 변동은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맞습니다. 네, 돼버린 것 동의합니다.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 살펴봤고요. 다음 저희 이 코너가 이제 메가 사이클이군요. 그럼 이제 사이클과 트렌드와 주도주 얘기를 해야 돼서 반도체 얘기를 좀 약간 주도주 탐색 차원에서 반도체나 핵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TSMC의 역대급 실적, AI. 결국 이제 이게 AI와 반도체 얘기일 텐데 TSMC는 실적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했군요. 네, 근데 계속 좋게 나온 거예요? 예. 어저께는 3월 달 매출만 발표했고요. 예. 3월 매출을 발표하니까 1분기 전체 매출은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월별로요? 예, 네. 그 매출 말고 그렇죠. 영업이익 아니면 투자 계획, 컨퍼런스 콜 하는 게 다음 주 목요일 4월 17일입니다. 네. 근데 어저께 매출 실적은 예상에 거의 약간 1% 더 나왔어요. 한 6% 정도 3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1분기 전체 매출도 42% 정도 늘어나서 AI는 지금 출하는 잘 되고 있구나. 애플의 폰이나 AI 엔비디아하고 두 가지거든요. 얘네 매출이 두 개 축이 전반적으로 오케이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될 때 마진은 어땠지? 투자 계획은 변동이 있는가? 뭐 그런 디테일한 게 매우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에는 마진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거. 왜? 우리가 미국하고 반도체 얘기되는 것 중에 두 가지잖아요. 관세를 매길까? 하나 있거든. 뭐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TSMC가 네. 650억 불 짓고 또 1,000억 불 더 짓는다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공장이 가동이 들어간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에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공장에 있는 첫 번째 공장의 실적이 1분기 매출 실적과 마진에 영향을 준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실적과 마진의 어떤 구조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겠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TSMC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매출은 좋은데 해외에 공장 짓는 게 비용의 부담을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확인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미 회사가 알려준 게 있거든요. 한 1%포인트는 마진이 내려갈 것 같아요. 마진이 50% 남는 회사가 1%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삼성도 만약에 나중에 아니죠. 올해 말 어느 정도에 그 공장에서 가동이 되면은 삼성도 마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쨌든 좋게 생각하면은 주가는 TSMC도 삼성 못지않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 TSMC가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배대로 내려갔습니다. 와우, 예. 이게 문제예요. 아까 조정 매수 삼성전자 사는 데 있어서 네. 꺼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넌 펀더멘털 이슈입니다. 우리가 살 때 TSMC 삼성전자 사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사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3월 달인가 그때는 TSMC를 좀 줄이고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TSMC가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배고 삼성전자가 12배면 예를 들어서 마진과 ROE 측면에서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일단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확인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고 마진도 있고
그 미국 공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첫 번째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그 장비 업체나 여러 업체들한테 센티먼트 상에 다음 주 목요일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TSMC 얘기를 했어요. 이게 TSMC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조금 전에 표 보여주신 거 좀 준비된 거 맞아 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월별 3월 실적 데이터 나온 건 아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 날 보면 뭐 성장률하고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관전 포인트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이제 TSMC 3월 매출액이나 나온 거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다음 표가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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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YOY로 성장률, 이게 매출 성장률인 네. 거죠. 네.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SMC의 관전 포인트. 네. 관전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매출단도 그렇지만 실제로 애리조나 공장에서의 이후에 그 마진, 그 다음에 AI 수요, 이런 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실적 시즌 돌아오면서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 TSMC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세계 반도체 기업이나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좀 난망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엔비디아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지? 이런 거와 함께 1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우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에 엔비디아는 좀 멀었습니다. 예. 5월 중순이니까 멀었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게 삼성전자 실적 위주. 네. 삼성전자 실적 가지고 반도체를 추론을 보려 했는데 추론이 안 됩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아시다시피 한 1조 정도, 5조 중반대가 아니고 6조 6천원 나와서 잘 나왔는데 네. 왜 추론을 하기가 어려웠냐면은 반도체에서 플러스된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D램에서. 하지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에서. 그렇죠. 예. 근데 휴대폰은 보통 1분기 때는 신제품 S25처럼 이렇게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1분기, 2분기 때는 무조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6조 6천억 이익 중에서 4조 이상 되는 게 휴대폰인데 4조 네. 중반 이것이 2분기 때는 2조 대로 떨어지고 반토막 나거든요. 스마트폰 신제품이 분기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예.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1분기 때 휴대폰이 더 잘 팔린 거, D램도 약간 출하가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마이너스 거의 플랫 이렇게 정도 아주 더 잘 팔렸는데 왜 헷갈리냐면은 관세를 앞두고 미리 당긴 수요, 풀인 수요가 있어서 1분기 숫자를 2분기에도 연장시키기가 애매하다는 게 그렇죠. 분석입니다. 예. 따라서 1분기가 6조 6천원 나왔는데요. 2분기 전망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날 5조 7천원부터 7조 8천원까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추정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관세라는 변수. 그걸로 인해서 1분기 숫자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반응을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그 경쟁사의 인플리케이션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따라서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TSMC 실적과 더 자세한 얘기가 다음 주 목요일 4월 17일 중요하고 그 다음 주 일주 뒤에 삼성전자보다 먼저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메모리만 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실적이 또 하이닉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쁘게 보면은 두 TSMC,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을 안 한다면은 여전히 관세가 더 중요한 이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시나 TSMC 하이닉스에 대한 그 퀄리티적인 분석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좀 하면은 늦게나마 그러면 이제는 관세보다도 펀더멘털적으로 얼마 가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월 17일 TSMC 그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조금 전에 자막에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선호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삼성전자는 휴대폰에 의한 좀 반등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는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가 가이던스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이닉스는요, 만약 반도체 관세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관세 맺어갖고 휴대폰이나 PC의 수요가 안 좋아져서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아마도 하이닉스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포캐스트는 10% 정도는 이익을 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익을 빼더라도 지금 주가 한 18만 원 이하면은 PER이 한 5배, 6배 사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빠졌을 때 탄력은 이쪽이 더 맞다고 보고요. 아까 여러 가지 관세 얘기하고 할 때는 휴대폰 이런 쪽인데 HBM 자체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도 얘기했는데 알파벳이 원래 AI 투자를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파는 제품을 출하 규제를 당할 뻔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H20이라고. 근데 이거를 출하 규제를 안 할 것 같다는 보도가 그저께 있었거든요. 이거는 파지티브한 겁니다. 특히 누구? 엔비디아, AMD 다음에는 하이닉스한테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non-fundamental적인 관세 이슈가 좀 수그러들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멈춰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주 투자 전략 점검했고요. 또 트렌드 사이클 전략 또 다음 주에 다음 주를 포함해서 좋게 봐야 될 섹터로 방산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방산주가 사실은 올해 들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역대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공매도 별로 없었고요. 또 탄력 있게 오늘도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강하게 가는데 방산주의 모멘텀은 여전합니까? 밸류 부담 크게 안 가는 분위기예요, 시장이? 네. 예. 밸류가 목에 찼느냐 안 찼느냐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무너지지 않으면 목에 안 차죠. 두 번째, 글로벌 피어 그룹이 무너지지 않으면 같이 따라가죠.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피어 그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한 종목이 독일의 라인 메탈이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목표 주가를 칠 때 얼마 하냐면은 PER 뭐 40배, 50배, PBR 10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를 할 때 보통 PER 25배, PBR 4.5배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오버슈팅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적인데 1분기 실적이 다소 비수기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 4, 4분기 때 많은 양산 효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LIG건 뭐 다 비슷한데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단기적 이슈가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빨리 아주 급등하면은 그거 따라가느냐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그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좀 줄여야지 돈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하고 방산주죠. 예. 근데 방산주가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의미 있는 조정을 하기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먼저 선호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쪽은 실적이 아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칠 겁니다. 아마 애널리스트 봤을 때 한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은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겪어 나가는 트렌드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동종업계 글로벌 기업들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이제 독일 회사 라인메탈을 보는 거군요. 유럽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방산주의 시각은 좋고 그 가운데 탑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유중 논란, 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업의 승계 이런 의구심이 있다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지금 된 거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원래 유상증자 기준을 좀 많이 줄였죠. 네. 3분의 1이나 줄여놓고 그거를 일반 배정이 아닌 쪽으로 돌렸고 네. 계열사들이 하게 돼 있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뭐 공시 위반인이 불공정 공시 지정되면 하루 정도 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실적의 베이스가 안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이 옛날에 2차 전지 같았나요? 그런 주식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언제든 되죠. 근데 펀더멘털이 받쳐주는데 공매도가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모색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잡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힘있게 더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마찬가지로 PER 25배 되면은 자동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다른 주식 갈 데가 만만치가 않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한국 쪽에 올라가는 거 말고 가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같은데 뭐 실적 좋게 나오면 일부 화장품 말고는 그러면은 큰 대장주로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금방 꺾일 거라고 보는 거는 어느 누구도 그다음에 공매도 하는 것도 진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죠. 빌미를 줘야죠. 빌미는 누구냐? 실적, 수주의 미스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것 갖고는 뭐 하나그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거는 크게 그 트랙을 바꾸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주목해볼 섹터로 반도체 방산 얘기했고요. 방산 얘기를 했으니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이 강하니 방산 조선 묶어서 저희가 사전 질문은 못 드렸습니다만 네. 조선주에 관한 질문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PD님이 조선주 주요 종목 한번 시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조선주가 엄청 강하고요. 특별히 뭐 기자재 쪽은 뭐 좋은 표현으로 난리가 났어요. 뭐 현대임스 상한가고요. 현대 마린엔진 11%. 확실히 뭐 조선 기자재 쪽은 또 지난번에 피팅 같은 경우는 LNG 모멘텀도 묶여가지고요. 조선주에 다시 부각되는 것은 조금 사실 쉬웠습니다. 조선주 그죠? 네. 조선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쏠림이 먼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네. 방산보다는. 워낙 뉴스가 좋은 게 나오니까 네. 주춤주춤하다가 예. 이제는 포모 현상도 오는 거죠. 음. 밸류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방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지 않으면 밸류 부담이 먼저 왔었어야 되는 섹터는 맞는데 네. 워낙 그 미국의 도와달라는 손이 강력히 손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부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나 LNG 관련되는 섹터는 그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자재뿐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찾기에 바빠요. 뭐가 됐든 간에 걸렸다 LNG 걸렸다 그러면 아마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리스크도 커지긴 합니다. 아까 그 삼성 반도체 때문에 방산에 언젠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숨겨놓고 가듯이 조선도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목에 찼다는 생각이 들 건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주 맞는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라고 콕 집어서 오늘 이제는 하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27년을 보느냐 28년을 보느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순간에 26년 7년을 만족하지 못하고 목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 28년을 땡기거나 그러면서 한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 거기까지 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장과 함께 다음 주를 내다보는 사이클 트렌드 전략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